주변에 이직했다가 괜히 후회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저는 헤드헌터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직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직이 필요한 순간도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직할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좀 더 다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이직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뤄도 되는 게 뭔가? 아쉬운 게 없나? 한번 이걸 고민해보세요. 이직을 결심했다가도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운 것도 있고 사람들도 잘 지내고 있는데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심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아무래도 편안하고 익숙한 거를 더 찾게 되다 보니까요.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현재 회사에서 좋은 점들이 더 눈에 띄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지금 이뤄도 되는 게 뭔지, 포기할 수 있는 건 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지금 회사에서 내가 평판을 잘 쌓았는데 이거를 그냥 잃게 되는 거 아닌지 좀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회사에서 평판을 잘 쌓았다는 거는 그 다음 회사에도 저는 좋은 평판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비슷한 업계라면 그 평판은 또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런 일 근육이라는 것도 어디 갑자기 달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건 잃는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복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대기업에서 외국계를 가시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꽤 발생을 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들이 있죠. 내가 외국계에 가게 되면 이것도 많이 잃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그 복지라는 게 파이낸셜리 내가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연봉이나 이런 걸로 조금 대체가 가능할 거고요. 혹은 대기업에서 외국계로 가시려는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그 문화, 성장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어떻게 파이낸셜리 되진 않지만 내가 잃게 되는 게 복지인데 내가 얻게 되는 게 훨씬 잘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어떤 더 나은 문화라든지 이런 거라고 하면 뭐가 나한테 더 중요한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 직장 같은 경우에 연봉도 크게 나쁘진 않았었고 복지라는 것도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복지라는 게 사실 내가 이직을 하면 언젠가는 없어질 거잖아요. 왜냐면 회사마다 워낙 그 복지라는 시스템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그래, 복지는 따라오는 거다 생각을 하자. 내가 복지가 없다면 나중에 연봉이라든지 나의 몸값을 조금 올려서 그런 파이낸셜적인 복지는 제가 연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과감하게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옳은 방향으로 커리어가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3년은 5년 후에 더 많은 기회를 보고 더 많은 연봉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퇴사가 아닌가?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을 키셨는데 최근에 어떤 상사와의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승진서 밀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의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이슈 때문에 이직을 결정하진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절대 이런 케이스에는 지금 당장은 퇴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감정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서 내가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내가 홧김에 그냥 회사가 싫어서 떠나게 되면 내 이직 사유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회사에 가도 전 직장이 되게 그리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조금만 참을걸? 조금 더 다녀볼걸? 이런 식으로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었거나 실망감이 있었거나 이럴 때는 저는 좀 쿨타임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2주 정도는 결정을 당장 내리지는 말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조금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사 내부에서 혹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상사와의 관계 개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부 팀 이동이 가능한지, 혹은 연봉 협상에서 밀렸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회사에서 나를 잘못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미싱한 건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2주 후에 결정을 해보시면 훨씬 조금 내가 쿨타임을 가진 이유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결정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지금이 이직하기 좋은 시장인가? 같은 실력이어도 사실 이직 타이밍에 따라서 연봉 결정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가장 최근에 너무너무 핫했던 직군이죠. IT 개발자 쪽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는 연봉이 정말 폭등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연봉에 대한 거품이 꺼졌다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특정 직군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좋을 때 옮기면 연봉을 상승할 확률도 좀 높아지겠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채용도 조금 활발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도 좀 많을 거예요.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이게 베스트긴 하지만 내가 시장 상황을 읽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안은 내가 속한 업계의 흐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도 아니고요.
A라는 사람이 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B라는 사람이 가게 되고 또 그 자리에 포지션이 생기니까 C라는 사람이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깨의 흐름이 한 바퀴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꼭 잡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사원 대리급이 제일 많고 대표는 이제 더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만한 거를 리뷰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흐름 자체는 내가 언제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이런 흐름이 왔을 때 내가 레디가 되어 있게 이력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를 스스로한테 주기적으로 한번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회사에 다니는 게 맞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니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회사가 나를 키워주고 있나? 저는 이직이라는 건 다른 그 어떤 걸 떠나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포지션인지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인정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를 정말 그 성장 가능한 인재로 보고 있는지, 이 포인트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정말 얼만큼 노력을 했나? 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사가 저의 성과를 알아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인재가 별로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월급 루팡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를 안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좀 팩폭 같지만 어디 가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이면 월급 루팡인 직원한테 더 기회를 주고 싶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회사에서 배울 기회가 없고 승진이나 다른 기회에 대해서 조금 보이지가 않는다면 저는 그때는 이직을 고민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이직 기준을 세우는가입니다. 아마 앞에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해보셨으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이직할 때 여러분 본인만의 기준이 없으면 어디 가도 만족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을 들어요. 이런 식이죠. 저는 좋은 기회가 와서 연봉 많이 준다고 해서 갔는데 조직 문화가 별로였어요. 워라밸을 보고 왔는데 성장하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기준이 나한테는 정말 큰 밸류가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회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의 기준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런 거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시를 들어보면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승진 기회, 연봉, 워라밸, 아니면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3가지는 본인이 스스로 정말 고민을 잘 해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절대 연봉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연봉을 쫓아가면 이직 한 번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연봉만 보고 갔다가 3개월 안에 나 여기 못 다니겠다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혹 1년 만에 또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몇 년만 지나면 이직할 곳이 별로 없어요. 요즘 한국 사회가 물론 이직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이력서를 봤는데 1년마다 혹은 한 2년마다 이직을 했으면 그 이력서를 보고 뽑은 직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은 maybe 2년 후에 우리 회사에서 떠나겠구나, 1년 후에 우리 회사 떠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뽑게 되는 거겠죠.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에 와서 적응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퍼포먼스가 나려면 조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 1년 만에 이직한다? 이건 사실 성과를 내기도 힘든 수준이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연봉을 깎아가시는 후보자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봉은 제 자존심인데 어떻게 깎아요? 한번 깎으면 올리기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연봉이라는 건 한번 낮아지면 아무래도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봉을 물어보고 거기서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계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봉을 다시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탑3 프라이어티에 딱 맞는 포지션이 나왔는데 그게 하필 내가 연봉을 약간 깎아서 가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나는 기존에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핸드폰 판매하는 게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정말 직접 가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하기는 힘든 산업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케이스가 많진 않겠지만 정말 유니크하게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핸드폰을 판매했던 사람들을 찾는다. 근데 연봉을 좀 깎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라면 사실 선택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 나는 지금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쪽의 세일즈만 갈 수 있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로 내가 옮긴다면 지금 당장 그 회사 말고도 내가 커리어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앞으로 나는 소프트웨어 세일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 다음에 이직을 고민을 했을 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딱 생각만 해도 핸드폰 세일즈와 소프트웨어 세일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후자가 훨씬 미래가 밝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핸드폰 세일즈 하는 분이라면 이제 소프트웨어 세일즈를 잡으셔야 할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정말 필요한 포지션이라면, 내가 답답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저는 그럴 때는 연봉보다는 조금 더 기회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직이라는 건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력서도 써야 돼, 면접도 봐야 돼, 면접 보려면 또 화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가야 된다면 휴가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직이라는 건 할지 말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장 이직을 안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직을 하겠다라고 그 기준점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 그런 거는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직 기준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커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커리어 성장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